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 테드와 테드로 영어 공부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테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세밭이라고 하는 이 강연 프로그램을 접하셨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세밭이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뭐 아이디어 혹은 뭐 영감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장이자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유익하고 도움이 되시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플랫폼에서 그대로 모든 걸 영어로 하는 것을 이 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용한 정보들을 또 더 다양한 이 문화권의 이야기들을 영어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데에도 그리고 우리처럼 이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사용이 되는 곳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테드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 리뷰들은 정말 많은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테드를 실제로 함께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이 컨텐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테드를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이 테드의 강의를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만약에 쓸 수 있다면 쓰고 하는 식으로 그것에 대한 이 방금 말씀드린 방법에 대해서 무한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한 주제에 관한 영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혹은 뭐 꼭 알아줬으면 하는 꼭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그런 문장들을 엄선을 해서 이 테드를 제가 공부하는 방법과 똑같이 이렇게 풀이를 해놨으니 이 영상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좋은 표현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라는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 바로 들려드릴 테니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몇 번 반복해서 들려드릴게요. A few years ago, I felt like I was stuck in a rut. 자, 들으셨어요? 한 번 더 갑니다. A few years ago, I felt like I was stuck in a rut. 그럼 자막을 보시고 다시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A few years ago, I felt like I was stuck in a rut. A few years ago, I felt like I was stuck in a rut. 그래서 여기서 한 말은 뭐 몇 년 전에는 제가 일상에만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번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A few years ago, I felt like I was stuck in a rut 이라고 하는 이렇게 문장이에요. 해석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 들은 다음에는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A few years ago, I felt like I was stuck in a rut.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이 표현들은 stuck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rush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stuck은 일반적으로 형용사로서 메인 아이디어는 움직일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뒤에 전치사와 함께 어울려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 느낌을 그리고 다양한 문장들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I will help you if you're stuck. If you're stuck or something to do tonight, come out with us. I got stuck on the first question. I'm stuck in traffic now. The car was stuck in the mud. 그리고 실제 이 강연자가 말한 이 rut은 바퀴 자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에 연상되는 틀에 박혀 있는 생활, 이 진부한 생활들을 우리가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뭐 매너리즘에 빠진 삶,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I'm stuck in a rut은 결국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get into a rut 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니 이걸 알고 계시고 stuck의 또 대표적인 표현을 우리가 stuck을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표현했던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Friends라고 하는 이 미국 드라마의 이 오프닝송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노래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It is like you're always stuck in a second gear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2단 기어에서 꼼짝을 못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이 말은 즉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꼼짝달싹 못하고 막 이렇게 느리게 막 가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숭숭숭숭 달려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역을 하자면 뭐 나의 삶은 더디고 발전이 없다라는 의미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니 이 표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years ago, I felt like I was stuck in a rut. So I decided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great American philosopher, Morgan Spurlock. So I decided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great American philosopher, Morgan Spurlock. So I decided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great American philosopher Morgan Spurlock. 우선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follow in the footsteps of something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누구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혹은 뭐 누구누구의 뒤를 이어 같은 일을 하다 라는 이 표현으로 보통 이렇게 follow와 함께 사용을 하는데요. 예문을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I'm gonna follow in my elder brother's footsteps and become a fashion designer 라고 해서 나의 형을 따라서 나의 형을 뒤를 이어서 나도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다 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길기 때문에 맨 뒤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맨 뒤로 이동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 번째 문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lso figured out that if you really want something badly enough, you can do anything for 30 days. I also figured out that if you really want something badly enough, you can do anything for 30 days. I also figure out that if you really want something badly enough, you can do anything for 30 days.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adly enough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badly는 보통 뭐 부사로 우리가 안 좋게 혹은 나쁘게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회화에서는 몹시 혹은 뭐 심하게 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몹시 무언가를 원한다, 심하게 정말 너를 뭐 보고 싶다, 정말 나 목이 너무 마르다, 진짜 미칠 듯이 클럽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은 I miss you so badly 혹은 They wanted to win so badly. 그 외에 제가 가져온 문장은 The country has been badly affected by the virus. Everything is gone badly wrong. I want something to eat badly. 그리고 이 badly enough에는 enough가 그것에 대한 강조의 의미로 사용하여서 보통 이 한국에서는 이거를 뭐 간절히라는 말로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s my question to you. What are you waiting for? I guarantee you the next 30 days are going to pass whether you like it or not. So why not think about something you have always wanted to try and give it a shot for the next 30 days? Thanks. So here's my question to you. What are you waiting for? I guarantee you the next 30 days are going to pass whether you like it or not. So why not think about something you have always wanted to try and give it a shot for the next 30 days? Thanks. 여러분이 좋든 싫든 앞으로 30일이라는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다음 30일 동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이 문장이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문장인데요. 뭐 여기 있는 것들 뭐 열심히 다 따라해 보시고 뭐 분석도 해 보시고
뭐 자기가 모르는 뭐 문법이나 혹은 단어가 있는지 한 번씩은 꼭 찾아보시지만 이 표현만큼은 여기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give it a shot, 뭐 give it a rest, give it a try, give it a Google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뭐 give나 give 플러스 뭐 give에 행위 명사를 집어넣으면 어떠한 행위를 하다라는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할 거야. I will give a party. 주문해 주실래요? Would you please give an order? 잡아당겨. Give a pull. Give a push. 밀어. 뭐 그 외에 I'm gonna give a quick reply. 빨리 답장해 줄게.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동사는 이제 make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다 make로 바꿔도 되고 주로 뭐 make a knock, 뭐 make an answer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용한 문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시고 좋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뒷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형식 형태의 문장을 또 예를 들어서 이 동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어, 타동사, 이 목적어가 있는 곳에서 이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나오지 않으면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힘들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았는데 이 동사에 어떤 목적어를 받을까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들은 이 목적어들을 편식하기 때문에 각 동사마다 그 뒤에 올 수 있는 목적어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이야기를 시작한 문장에서 나오는 동사인 decide라는 것을 봤을 때 의미는 무엇을 결정하다 혹은 무엇을 결심하다 라는 의미가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decide는 동명사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문을 하나씩 보자면 I decided nothing 이라고 하면 나 아무것도 안 정했어. 혹은 She decided not to go there 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녀는 거기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어. 혹은 He decided that he helped his family 라고 했을 때에는 이 명사들이 들어가지만 동명사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ing라고 하는 이 동명사는 decide의 목적어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각 동사마다 누구는 투부정사 받고 명사 받고 대명사 받는데 동명사는 안 받아. 혹은 동명사 받고 명사 받는데 투부정사 안 받아. 그리고 명사절 받아. 이러한 법칙이 가장 먼저 영어를 하면서 힘든 것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다른 동사를 예로 들어봤을 때 뭐 try의 경우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즉 ing는 받지만 명사절은 짝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사가 어떠한 형태의 문장을 주로 가지고 오는지 혹은 주로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영어를 보는 데 있어서 듣는데 그리고 읽는데 혹은 쓰는 데에도 굉장히 속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패턴을 알기 때문에 영어가 훨씬 더 쉬워지고 영어 실력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이유는 목적어에 따라 혹은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try라고 하는 이 동사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는 뭐 흔히 알다시피 뭐 시도하다, 뭐 노력하다, 뭐 음식을 받으면 뭐 먹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는 받지만 명사절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 try라고 하는 거는 명사절은 안 받는구나 라고 할 수도, 거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명사를 받냐 동명사를 받냐 투부정사를 받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또 거기에 명사 중에서도 어떤 명사를 받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를 외우듯이 애플, 사과 혹은 try, 노력하다 라고 휙 하고 넘어가 버리면 정말 영어는 아무리 오래 공부해도 실력이 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하자면 try는 명사, 대명사의 형태로 무엇을 노력하다, 시도하다, 경험하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 만약 뒤에 그 명사나 대명사가 범죄 혹은 사건과 관련된 목적어를 받게 되면 재판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 ing 그리고 부정사, ing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둘 다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둘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어떠한 행위를 시도하다, 행위를 노력하다로 볼 수 있지만 정말 달라요. 예를 들어서 두 문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I try to open door 그리고 I try opening the door 라고 말했을 때 앞의 문장은 문을 열려고 했다, 즉 낑낑대면서 애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뒤의 문장은 문을 시험 삼아 열어봤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집을 나오면서 뭐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그 문 제대로 닫혔는지 한번 열어봐 라고 이야기할 때 try opening the door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문장이 아예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다른 것들은 몰라도 동사만큼은 각 동사의 운용법을 의식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엉뚱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다른 단어들을 외울 바에는 개인적으로 동사 하나를 외우더라도 사전을 꼼꼼하게 조금 보고 이 용법이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는지, 이 동사는 어떤 목적어를 받는지, 어떤 구조를 즐겨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시간이 제한적이라면 이 동사에 많이 투자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급 동사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하는 do, make, get, try, want, go, become 등 기본적인 이런 단어라도 정말 찾아보면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용법들이 있어요. 페이지 한 장, 두 장, 세 장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단어만 알아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다양한 말들을 하는데 이 동사로 그 표현들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하나씩 보면서 알고 또 모르면 찾아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목적어라든지 형용사, 부사, 동사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명사나 형용사의 어휘들도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위주로 공부를 하면 다양한 효과가 있고 실제로도 독해 그리고 라이팅 그리고 스피킹, 리스닝 모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제 말 한번 믿어보시고 해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러한 동사의 공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외에도 영어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을 탑재하거나 혹은 이런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것들, 영어를 배우는데 효율적인 것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동사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